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게 사실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증거 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영미가 발끈하며 대들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그 순간 영미는 홧김에 순자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아이고, 이게 며느리 할 짓이냐? 순자의 비명과 함께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남 곡성의 아침은 언제나 시장 냄새로 시작됩니다. 김치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갓 튀긴 전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향기 말입니다. 이곳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78배 순자는 벌써 4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김치통을 정리하고 나물을 다듬고 반찬을 예쁘게 담는 일이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 민수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민수도 48배 중년이 되었습니다. 순자 언니 일찍 왔네. 옆 가게 생선장수 말순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와 말순이는 20년 넘게 옆자리를 지킨 동료였습니다. 응, 오늘 김치가 떨어져 가서 새로 담가야 해서. 민수는 어때? 요즘 잘 지내지? 그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더라고. 과장까지 됐잖아. 순자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과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쯤 며느리 영미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5의 영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도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잃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편이라 시장 사람들은 영미를 보며 참 교양 있어 보인다. 민수가 복이 많다, 도시 사람 같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응, 영미야. 왔구나. 민수는 어때? 어제도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영미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피곤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름 고생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아침은 먹고 왔어? 네, 먹고 왔어요. 수진이도 학교 잘 보냈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손녀 수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할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순자네 김치 하나 주세요. 네, 어제 담근 거라 아직 덜 익었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순자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이런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의 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 터전이 되어준 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준 집 한 채가 이 가족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를 맞았고 손녀까지 태어났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순자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지. 순자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김치를 담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울 때도, 사업이 어려워서 빚에 시달릴 때도,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 때도 그 집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바쁘게 움직이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이때 영미가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어딘가에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영미야, 점심은 먹었어? 아, 네. 고객 만나고 오는 길에 먹었어요. 영미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에 너무 참견하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순자는 틈을 내어 영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많이 바쁘다더라. 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성과가 좋으면 승진 기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잘된 일이네. 우리 민수가 원래 일 욕심이 있었잖아. 순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로서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다가도 입을 다물고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고 영미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녀 수진이 가장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많이 팔렸어요? 응, 수진아. 내가 좋아하는 김치도 많이 나갔어. 와, 정말요? 우리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영미는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세월,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맡고 손녀를 돌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모든 게 평온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까? 순자는 이런 바람을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자의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영미의 행동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와서도 다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어딘가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영미는 오전 일찍 시장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도 더욱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영미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몸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미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영미가 가게 뒤편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반찬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꼭 맞출게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자? 무슨 이자를 말하는 걸까요? 담보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보라는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집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담보로 잡은 걸까? 순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영미가 전화를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마친 영미는 한숨을 깊게 쉬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보험회사에서요.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영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영미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담보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생했다. 저녁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네, 엄마. 고맙습니다.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미는 조용히 밥을 퍼주면서도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뭔가 둘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손녀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학교 얘기도 하고 민수가 회사 일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영미야,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긴 건 아니냐? 영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영미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요즘 전화 받는 걸 보니까 담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저는 그냥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집일이라면 나한테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순자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미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믿지 않으시네요.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영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 맞잖아요. 영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영미야, 진정해. 엄마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야. 하지만 영미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영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미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조용했던 영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방에서 공부해라. 민수가 딸을 달래며 방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영미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전화 내용을 듣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영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순자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우리 집에 무슨 일 없는 거지? 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도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어색한 대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영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민수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시장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영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영미는 가게 뒤편으로 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등기부등본? 그건 왜?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제가 보험 업무 때문에 필요해서요. 고객이 요청한 건데. 영미의 설명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보험 업무에 왜 집 등기부등본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민수한테 물어보지 그래. 아빠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냥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에 있을 거야. 서랍장 맨 아래 칸에. 고맙습니다. 영미는 급하게 인사하고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장을 확인해 보니 등기부등본이 없어졌습니다. 영미가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가져갔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이틀 뒤 순자에게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미가 가게 뒤편에서 또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크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영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은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담보로 잡은 집? 설마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 네, 곡성에 있는 집이에요. 시세가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영미의 다음 말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곡성에 있는 집이라니 분명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꼭 갚을게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영미가 돌아섰을 때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영미야, 방금 전화가 뭐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업무 관련.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집 담보 잡았다는 얘기 다 들었어. 순자가 큰 소리로 말하자 시장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영미가 당황하며 순자를 말렸지만 순자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말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느냐? 어머니, 제발. 대답해. 순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정말로? 어머니,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의 집을 담보로 잡아? 그것도 내 몰래.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무슨 일이야? 옆 가게 말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순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어머니 모르게? 어머, 그럴 수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영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한 줄 알면 왜 그런 짓을 했어?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집,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을 며느리가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영미가 갑자기 발끈하며 대들었습니다. 증거? 내가 방금 전화로 한 말이 증거야. 어머니가 제 전화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영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시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그 순간 영미는 홧김에 순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손을 놓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이게 며느리 할 짓이냐? 순자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영미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먼저 달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이제 그만해. 다 엄마 잘못이야. 민수의 말에 순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영미를 너무 몰아세워요. 영미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수의 냉정한 말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 진정해. 말순이가 순자를 달래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서는 순자네 집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충격,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더 많았습니다. 순자 언니 괜찮아? 말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집이 담보로 잡혔는데.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등기우편입니다. 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은행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담보 설정. 김순자. 곡성군. 서류를 읽어가던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8천만 원, 그리고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순자는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내용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게다가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은행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영미가 모두 있을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민수야, 영미야, 잠깐 이리 와봐. 순자가 거실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영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순자가 은행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8천만 원을 빌렸다고? 그것도 내 이름으로?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미야, 대답해. 네, 맞아요. 영미의 작은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엄마 몰래 이런 일을?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의 집을 담보로 잡아? 순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영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우리 집 맞잖아요. 영미의 말에 순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 이 집은 내 남편이 남겨준 거야. 그래도 저희가 함께 사는 집인데 왜 제가 손도 쓸 수 없어요? 영미와 순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 일 알고 있었어? 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뭐야? 내가 동의했어.
민수의 말에 순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순자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일에 내가 연루됐어. 민수의 말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졌고 거기로 돈이 들어왔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문제로 공경에 처했고 그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어머니가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지. 내 집을 왜 남일에 써야 해? 남일이 아니라 가족 일이에요.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영미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내 동의 없이 할 일은 아니잖아.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영미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순자는 배신감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싸워요?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다툼 소리를 방에서 다 들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괜찮다. 어른들 이야기야. 민수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문제에 연루된 것도 충격이었고 그 때문에 집이 위험에 처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배제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영미는 대출 이자 때문에 초조해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와 서운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젓가락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영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미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세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전화를 끄는 영미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이번 달 이자를 내일까지 안 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영미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자가 얼마인데? 300만 원. 영미의 대답에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영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담보로 잡힌 것은 화가 났지만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까지라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미 한 달이 연체됐어서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순자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영미야. 민수가 놀라며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영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어머니를 화나게 한 것도 다 저희 잘못이에요.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미야, 일어나.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영미의 절박한 말에 순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매? 네, 이미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번 달 이자만 내면 일단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순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미의 절규에 가까운 말에 민수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 있어? 회사에서는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고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없잖아. 영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문제로 이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미가 갑자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나가세요. 뭐라고?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영미의 돌변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미야, 무슨 소리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영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가 알아서 집을 처리할 수 있어요. 영미야, 이 집은 이제 은행 거예요. 어머니 같은 노인네와 같이 못 살아요. 영미의 말에 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제발 나가주세요. 어머니가 있으면 저희는 더 망가져요. 영미의 말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순자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미야, 그만해.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영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가 집 주인이라고 우기면서 저희를 힘들게 하잖아요. 여긴 내 집이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은행 집이라고요. 영미도 맞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당신이 있으면 우린 더 망가져.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협조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항상 반대만 하고 저희를 믿지 않고 의심만 하잖아요. 민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순자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나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영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미야. 수진이가 엄마를 말렸지만 영미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수진이도 할머니를 따라가든지 하세요. 저희는 이제 할머니와 같이 살 수 없어요. 결국 민수는 어머니를 현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는 순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비를 맞으며 주저앉은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날 내치냐? 순자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퍼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순자는 새벽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감기 기운까지 돌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왜 이렇게 젖었어? 일찍 나온 말순이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 맞았어. 순자는 간단히 대답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는 순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언니,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응. 순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오전 순자는 멍하니 반찬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집에서 쫓겨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의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어젯밤에 집에서 나가신 거 맞죠? 수진이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니? 엄마 서랍에서 찾았어요. 아빠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부업체 이름이 적힌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영미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업체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엄마 방 서랍에서. 할머니, 이게 뭔지 알아요? 순자는 서류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미가 은행에서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 총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래, 민수도 이 일 몰랐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도 영미의 사채 거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일 한 거예요? 수진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건 몰라도 돼. 하지만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무고한 건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안 돼, 수진아. 넌 집에 가야 해.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장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들어와서 영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씨 어디 계십니까? 남자들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미는 여기 없는데요? 말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라도 계십니까? 김순자 씨요. 남자 중 한 명이 순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김순자입니다만. 순자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 어머님이시군요. 저희는 금융에서 나왔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영미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 이자를 못 갚고 있어서요. 얼마나 빌렸는데요? 3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남자의 말에 순자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은행 대출 외에도 이렇게 큰 돈을 사채업체에서 빌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 담보로 빌려준 게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남자의 말이 점점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하지만 가족이시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님 명의로 집 담보대출도 받았다면서요? 남자들은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자라도 갚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가고 난 후 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수진아. 정말 모르겠어. 순자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행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였는데 사채까지 있다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미가 급하게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미가 순자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왔다면서요? 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니, 내가 빌린 돈 아니야? 맞지만, 이자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영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정말 큰일 났어요. 하지만 순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채 이자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나더러 나가라고 했잖아.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영미가 빌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 이미 다 틀어졌어. 어머니, 제발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영미에 절규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시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온 사람들의 위협 이후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과 배신, 아들의 냉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집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증인 삼아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순아,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 언니? 민수랑 영미를 시장으로 불러줘. 오늘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말순이는 순자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시장 상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자가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와 영미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40년 동안 일한 곳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영미야, 여기 있는 서류들 좀 보겠어? 순자가 수진이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어머니,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 해야 해. 이 사람들 앞에서.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채업체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게 사실이냐? 순자의 질문에 영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네, 맞아요. 영미의 작은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어머, 그렇게 큰 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 8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얼마야? 어머니, 제발. 1억 3천만 원이잖아. 그걸 다 내 집 담보로 잡고 빌렸어. 순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순자 언니 집이 그렇게 큰 돈의 담보로? 어머, 그럼 집을 잃겠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넌 사채 일까지 알고 있었어? 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은행 대출만 알고 있었어. 그럼 내 아내가 널 속인 거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신도 영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미야,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내 집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영미가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내 등 뒤에서 몰래 했어? 어머니가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지. 내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써? 순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내가 방해된다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내 본심이 나온 거지. 시장 사람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에서 쫓아내다니. 정말 몰상식하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영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요.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영미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아니지. 말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채까지 쓰다니.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다른 상인도 영미를 비난했습니다. 이때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영미한테 속은 것도 잘못이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은 것도 잘못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엄마를 배신했어.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영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해요? 영미의 말에 시장 사람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놓고도 변명만. 정말 뻔뻔하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영미는 결국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영미야. 민수가 아내를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순자가 아들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엄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지?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집부터 지켜야지. 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절대 잃을 수는 없어. 순자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뭐든지 할게.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날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곧 온 동네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순자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아들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진실 폭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미는 결국 사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어라. 순자가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민수는 이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법정 구속되었고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잘못은 했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과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풀었고 민수는 퇴직금과 함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언니, 이거라도 보태. 말순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말순아.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린 20년 넘게 옆에서 장사한 사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하지.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순자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구속된 후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던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아. 순자는 손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는 감옥에 있고 아빠는 일자리도 없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제가 할머니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야? 넌 내 소중한 손녀야. 할머니랑 같이 살자. 순자의 따뜻한 제안에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어.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민수, 수진이 셋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순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도와가게 일을 거들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경영학과로 가서 할머니 사업 크게 키워드릴게요. 호호, 그래.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순자는 손녀의 당찬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는 내가 생활비 보탤게.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넌 내 앞길 준비하는 데 집중해. 아니야,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야 할 때야. 민수의 말에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영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영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영미가 편지를 보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에는 영미의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는 내용과 함께 순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가족을 망쳤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엄마, 영미도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나 보네. 늦었지만 다행이야. 순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무사히 지켜냈고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하네. 순자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반찬 가게 체인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호호, 그래. 할머니가 믿는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모여 수진이의 합격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대학 가서도 할머니 생각 잊지 마라.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방학 때마다 와서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순자는 이런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겨준 집 잘 지켰어. 그리고 민수도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 수진이도 착하게 잘 크고 있고 당신도 저 세상에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결국 남는 건 가족이구나. 이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아야겠어. 순자는 이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순자의 반찬 가게가 번창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순자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순자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